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결혼이란 부분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스로 선택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본의 아니게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서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형태도 다양하고 삶의 모습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오늘날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살아가는 삶을 경험들의 총합으로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연배에 맞는 경험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대 때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고 20대 때도 체험해야 될 부분이 있고 30대, 40대, 50대 가면서 그 연배나 그 연령대에 반드시 경험하면 좋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20대는 직장을 마련하고 30대는 이제 가장이 되고 가장이 돼서 아이를 낳아서 자기가 낳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 참는 방법도 배우고 또 아이들을 보면서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또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배우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죠. 한편은 또 기쁨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생명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갖게 되는 그런 감정이나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아마 남자들이 경험할 수 없는 대단히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종류의 경험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남자들이 노력하더라도 모성이 갖고 있는 그 특유한 정도의 그런 특별한 감정 상태를 영원히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참는 방법은 물론이고 세상을 좀 넉넉하게 볼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배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제 아침 신문에 한 그 사설면을 보다가 김기춘 비서실장도 재직하고 있는 동안 1년 넘는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대통령을 독대한 것도 아주 많은 경우였고 어떤 경우는 한 번, 때로는 없었던 경험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냥 이성적이지 않고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사람은 그 연배에 맞는 경험들을 해 나갈 필요가 있구나. 아무리 자리가 높고 나이가 많더라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경험을 놓쳤을 때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거나 공감하거나 교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종의 실종되는 그런 부분으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메르켈을 보면은 자주 독일 메르켈 수상이 바지를 안 입은 모습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메르켈이라는 이런 수상이 얼굴을 많이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또 독일 사람들이 좀 실용적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100벌 그리고 50개 정도의 그런 가방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머리를 만지는데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는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저분이 좀 다른 종류의 경험들을 하셨으면은 저렇게 저런 부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일종의 자신을 규율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자신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죠. 다시 이야기하면 기상을 하게 되면은 등청해야 되는 시간대가 일정에 있어야 되고 등청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모든 업무들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어떤 날은 그냥 방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이 패턴 자체를 흐트릴 수 있기 때문에 삶을 규율하는 시스템으로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죠. 자기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경영을 이렇게 연구해오고 실행해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프리랜서 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칫 생활이 약간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활의 일정한 리듬 박스, 시간 스케줄, 시간표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시간표를 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가고 나면은 반드시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또 마음 건강에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편리함을 주고 효율적인 삶을 가능하지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의 많이 이야기가 아니고 2500년째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국가인지 아마 법률이란 책이겠네요. 법률이란 책을 보면은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이번에 청문회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전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대면 접촉이 그렇게 작았다는 거, 그리고 등청 시간이 뭐 규칙적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많은 옷을 중냈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게 참 저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당신이 왜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요?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공인, 공적인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말과 글과 판단과 시간 사용과 이런 부분들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죠. 그분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일본 경제신문에는 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수상의 동정이 낱낱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게재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상식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처리하는 부분이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결이 되는 것도 참 이렇게 중요하지만 또 부결이 됐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지금 바닥 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통 서민들은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죠. 왜 그러면 거래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전국 혼란스러운 전국이 보통 사람의 삶에 주는 무게감을 생각하게 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또 새해는 올 것이고 또 권좌에 있는 사람은 물러나게 될 것이고 씩씩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생업에 매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